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네. 그 이재준 TV 나가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뭐라고 좀 하시던가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너가 주인이냐. 그러시고 아니요, 그게 혼났는데, 아니라 저는. 그 전문 사회자처럼 네. 거침없이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니고요. 고향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시민의 입장, 주부의 입장, 여성의 입장으로 시장님께 궁금한 것들 좀 물으러 오늘도 왔습니다. 시장님, 이러다가 제가 고정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점이면 저는 영광이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뭐 여성의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세계 여성의 날도 있고 또 네. 하나가 이제 코로나 국면 속에서 네. 여성들이 사실상은 네. 많이 고생들 하시고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부책이 없는 그야말로 헌신과 열정만 얘기하는 그리고 페이가 지급되지 않는 이런 노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이 느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국면 속에서 가족에서 그 여성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가중됐거든요. 네. 많이 무거워졌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일단 3월 8일이 네, 세계 여성의 날이고 113주년이나 됐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단 하루 만의 행사가 아닐 텐데, 제가 이렇게 언뜻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이렇게 3주간의 행사도 했었다라는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여성들이 정책들이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발굴해야만 되는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다든지 내지는 여성을 특별한 어떤 주제로 올려놓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아직도 많은 편견과 차별의 소외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그런 거를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라 주간이라는 거, 보라 교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라 휘슬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여성 남성에 대해서 인간이 동등해야 된다. 그 차별을 둔다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시민사회로 성숙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런 거 실제 네. 느끼셨을 텐데. 저는 많이 느꼈죠. 저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도 하고 아이들 키워야 되는 그 부담을 제가 오롯이 이제 짊어지고 했었는데 시장님도 혹시 양육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일을 같이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네.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의 같이 한 것 같아요. 밥을 해주거나 이런 것을 같이들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고양시는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보육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되게 선호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고양시는 그 민간 어린이집을 준공공용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작년에 28개를 해줬고 올해도 또 6개를 시립 어린이집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다함께 돌본 센터 같은 게 이제 2개가 생겼습니다. 여기 중산A로 이번에 대화마을에 2호가 생겼고 행신역하고 탄현역에 이제 아이를 그 출근 전에 가서 맡기고 출근하고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려서 이제 보육을 하고 또 여기다 맡겨놓으면 부모가 퇴근하면서 집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고 이런 식의 이제 돌봄센터를 또 우리가 거점별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총 지금 고양시 거점 돌봄센터가 이제 4개가 네 군데가 된다는 거네요. 일도 하면서 또 육아도 담당하면서 또 가정 살림도 같이 한다는 게 여성에게는 되게 이삼중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부담이 계속 되는데 사실 이게 여성의 혼자만의 문제인가? 이게 개인의 문제로만 둘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돌봄의 문제를 되게 공공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고양시가 또 이러한 4개의 거점 돌봄센터를 만든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생활에서 이거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뭐 가사, 노동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경력 단절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육아 때문에 그만두면 경력이 단절되면서 또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가 좀 마련되고 있는지.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사업으로 해서 여성 능력 개발원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탄현마을에 여성 창업가들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고양시는 여성 남성 구별하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 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우대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기사를 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년째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들었는데 혹시 깜짝 경험해 놀랐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엔 직장 다닐 때는 이 승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도 대리까지만 달고 이제 IMF 맞으면서 저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고양시에 이렇게 자신 있는 점들 좀 있을까요? 네. 고양시에 지난번에 사무관 승진할 때 아마 5분의 2 정도가 여성이었을 겁니다. 중요 보직에 팀장으로 다 배치가 됐죠. 그것을 꼭 여성이다 남성이다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그러한 유리천정들이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고 고양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시장님의 센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돌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돌솥밥 아닙니다. 돌밥. 대충 뭐 이렇게 감으는데 네네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은 아이도 집에 있고, 또 인터넷 수업을 받아야 하는 큰애도 있고,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서면 밥을 하고요.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밥을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모든 주부님들이 모이면 정말 돌아서기 삼시세끼 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우울을 넘어서 지금은 극한 분노에 극한 직업으로까지 지금 주부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돼서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 이러한 가사 노동, 그림자 노동 이런 것에 처해 있는 여성의 문제 또 아까 이제 돌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돌봄의 노동을 담당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복지나 여성 정책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야. 라고 할 수 있게 자랑 좀 해주시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기는 된 것 같아요. 방범 CCTV도 아마 고양시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전기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이러는 건 해드리는데, 이거는 사회 서비스 분야는 공공이 좀 분담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노동, 돌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적 영역으로 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 본인들의 자아실현이나 내지는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갖고 그것이 60, 70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전체의 가치나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3년 전에 여성들이 일어나서 빵과 장미를 들고 생존권과 저희 인권을 얘기했던 그 시대가 돌아보면 물론 많은 발전을 했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 전국에서의 또 돌아보면 지금도 역시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원하는구나. 생존권도 저희 굉장히 문제고 또 저희의 여성의 인권도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성 인권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진보하고 했지만 그것이 모든 나라에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실상은 여성 문제 전에 전통 사회로 가면 유기적인 이제 풍습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호적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직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관습들을 벗어나는 데에서는 조금씩 더디게 하는 기제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 남성 특히 여성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존재로서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겁니다. 시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 고양시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란 뭐지? 무슨 정책이 있길래 아니면 뭐 어떠한 뭐 시스템이 있길래 친화 도시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화 도시가 뭘까요?
여성들한테 편리함, 안전감 이런 것을 주는 정책을 얼마만큼 하고 있냐는 건데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로 3년속 지정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정을 받는 건가요? 예,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받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육, 그다음에 아이러브 카페,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이 언제든지 로크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 공공으로 준공공용으로 돌린 건 아마 경기도 저희가 최초 아닌가. 시립 어린이집 내지는 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20몇 개, 올해 6개에서 한 30개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고 고양시는 여성 친화 도시 맞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저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아유, 좋죠. 근데 해결책은 전반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걸 여성의 문제를 자꾸 국한시켜서 보면 사회 문제가 너무 축소되는 거죠.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래서 고양시에 이런 좋은 여성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지는 사시면서 경험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이재인 TV에 노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 사회의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절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이 모두 다 함께 풀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풀어가죠. 예, 그래요. 함께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풀어가실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